녹취 사건 나자마자 마침 어머니가 다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예.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어머니가 사과를 받아주셨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기자들이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둘러댄 것인데 제가 그 몇 시간 후에 병실에 갔더니 예. 어머니는 몇 시간째 계속 강한 진통제를 맞으셔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대화를 나눕니까, 안철수 씨하고. 예. 아마 저는 대면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뭐 규제 프리존 문제, 또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이런 공약 모두가 사실은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된 거지요? 그렇죠. 변화됐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은 상황이 바뀌면 네.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 문제는 그 상황이란 것이 예.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예. 자기가 아무리 야당 지지층을 공략해 봐야 지지도가 안 오르니까 보수 지지층, 뭐 박근혜 지지층을 공략해야겠다. 예. 방향을 바꾸겠다 하는 그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외교 안보 정책을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어떤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아니라 이 대선 전국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상황 변화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보수층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분별 없는 우클릭을 계속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참 여러 가지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데 말이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인데 예. 그런 분이 국가의 핵심 정책을 안보상 중요한 정책을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 예. 이게 문제가 있다, 한심하다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예. 1월 13일에 국민의당 측에서 민주당을 보고 공격한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예, 그대로 돌려주셨군요. 예. 아이고 참,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 박지원 당대표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아이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아이 근데 박지원 대표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을 마치 이 광팔듯 이렇게 팔고 다녔던 인물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박지원 대표의 사드 도입 찬성, 이 입장 변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그날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를 보고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책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인데 큰 의미에서 일단 봤을 때 예. 그동안에 걸핏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패권주의 뭐 이런 소리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어떤 정치인도 예.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당론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 전도사라는 박지원 대표, 또 개성공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평생 자랑으로 여기는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예. 하루아침에 자기 소신 다 버리고 그런 식으로 태도를 바꾼단 말이죠. 예. 근데 사드 배치 문제 그 하나를 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근거 없는 것을 거짓으로 근거를 만들어 가면서 예. 뭐 한미 국방장관 합의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예. 개성공단도 유엔 제재 때문에 다시 재개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전에 촛불 집회 한 번도 안 나갔다고 한 것도 뭐 수많은 사람이 보고 인터넷에 동영상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너무 명백한 것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박지원 대표 그때 말씀을 보면 햇볕 정책까지 왜곡해서 햇볕 정책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과거에는 협조해줘서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미국이 북한과의 분위기가 험악해서 미국이 지금 대화와 협상 이런 온건한 방식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미국 하는 대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JTBC 인터뷰에서. 예. 근데 그거는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94년 1차 핵 위기 때 예. 미국이 북한 폭격을 고려한다는 그런 위험한 그런 소식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정계 은퇴하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까지 날아가셔서 예. 언론과 정계를 설득해서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해가지고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설득하고 말리고 대화를 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인데 예. 강대국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햇볕 정책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들은 보수 표를 얻고 싶으면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포기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던가 뭔가 확실한 입장을 내놔야지 어정쩡한 입장을 가지고 이쪽 표도 얻겠다, 저쪽 표도 얻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죠. 예. 박지원 대표가 이거는 뭐 사드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문모닝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2012년 때는 안철수 후보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원내대표기도 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겠지만은 그때 그분의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듣기로는 정말 심정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진짜 두 번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날마다 매도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걸 기억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했었고, 예.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안철수 당시 후보 측에서 예.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 측의 구시대 정치인들이 좀 물러나줘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물러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물러나시니까 또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한 꼴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 근데 지금은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맹공을 가하고 예.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는 상황이 됐으니까 예. 이게 참 세상 일이 돌고 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기자들이 저걸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네.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예. 보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고 김정일에게 나라 돈을 퍼다 준 종북이라고 뭐 공격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당시에 박지원 대표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정쩡한 태도로 보수 진보 양쪽의 표를 얻겠다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막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 2015년 초에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 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붙었는데 그때 이후로 완전히 등을 돌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박지원 대표가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가서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는 좋은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게 정말 도를 넘는 그 나이와 품격에 맞지 않는 이런 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정확히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개인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예. 그 일종의 전략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평생에 예.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을 몇십 년 봐왔지만 예. 당 대표라는 분이 매일 그러시는 거는 네거티브로 매일 하시는 거는 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뭐 군소정당이라도. 예. 그러면서도 자기네 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또 발끈하거든요. 네거티브라면서. 예. 네. 그러니까 왜 그쪽은 아무 공격이나 다 해도 괜찮고 이쪽은 뭐 합리적인 의혹 제기해도 네거티브라고 그러고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상당수는 뭐 선관위가 고발을 했다던가 내부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지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처음 꺼낸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진짜. 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전까지 박지원 대표에 대한 신임이 두터우셨나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예. 굉장히 성실하고 예. 잘 아시지만 정치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쓰셨는데 예. 뭐 그분뿐만 아니고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셨던 분들 중에 예. 요즘 어른이 살아계실 때와는 다른 행태를 보여가지고 예. 좀 좋지 않은 평을 듣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예.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 큰 거목 옆에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예.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앞길을 인도해줄 그런 분이 없어지니까 예. 각자 자기 원래 타고난 성향대로 막 제각각 이리저리 막 가는 것이 아닌가. 기득권을 추종한다든지, 예. 손쉽게 노선을 또 바꾼다든지 하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밑바닥에 있는 본능의 언어들을 막 쏟아낸다든지 하는 것들. 예. 그렇군요. 예. 한반도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거 진짜 어제 중앙일보 칼럼 혹시 보셨습니까? 이정재라고 처음 들어보는. 예. 다는 못 보고 일부만 슬쩍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예.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워낙 북핵 상황, 한반도 위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서 김관지 씨를 자르지 못한 거예요. 국가안보실장에서.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북한 폭격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평화의 노선을 고집하려다가 김관진의 반발을 사서 김관진이 사표를 냈다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소리인지 개가 짖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한반도의 지금 위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고 또 이거 사실은 근원적인 북핵 해결 방안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한번 고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고요. 김관진 씨가 계속 앉아있는다는 얘기는 박근혜 씨가 복권된다는 소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전쟁 위기는 물론 미국 쪽에서 병력 이동이라든가 예. 무기 배치 이동이라든가 그런 좀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공격을 한다면 기습적으로 하죠. 예.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고 공격하지는 않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예. 왜냐하면 남쪽으로 바로 쏴댈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위기에 처하면. 그리고 국내에 또 중국인, 미국인 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대피를 시켜놓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일 금방
북쪽에서 낌새를 다 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몰래 또 기습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현재 북한의 미사일 핵 시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걸 다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제거한다 해도 북쪽이 그러면 남쪽으로 공격을 해댈 수 있는데, 예. 그거를 전부 다 막을 방법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측의 협조가 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예. 또 트럼프 정권도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예. 시리아는 만만한 상대 아닙니까? 예. 거기는 전혀 누구를 상대로 보복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예. 내전 상태인데, 예.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미국 측에서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더 해야 된다. 북한과 중국을 더 압박하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주장이었어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은 너무 이렇게 봐줬다, 북한을. 대화 협상을 나중에 하더라도 압박을 해서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준 다음에 대화하자. 이것이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협까지는 뭐 좀 과장된 것인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예. 신속하게 이제 미국은 물론 중국, 북한과도 접촉을 해서 예. 일단 대화를 어떤 형태든 북미 간에 하고 뭐 남북 간에 하고 뭐 3자, 4자 회담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나가야겠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잘못한 것이, 아무리 북한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대화 채널은 열어놨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완전히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쪽에 대해서 정보도 파악할 수 없고, 그쪽 실무자와 이쪽 실무자 간에 신뢰관계도 쌓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만난다 하더라도 대화를 해가면서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이죠. 예. 또 김정일 위원장 살아있을 때 했더라면 그쪽은 뭐 맘만 먹으면 통 크게 개성공단 금강산식의 양보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과연 지금의 북한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죠. 아, 그렇군요. 김정은에게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기 아버지와 같은 식의 판단을 할 것인지 너무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예. 예측하기가 힘들다. 예. 그러니까 상대를 좀 알아놔야 뭐 대책을 세울 텐데, 예. 전혀 교류를 안 하니까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대책을 세울 수도 없잖아요. 예. 뭐 통큰 합의를 이루어낼 신뢰의 컨센서스도 없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지그재그 같습니다만은 다시 대선 전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안철수 캠프에서 이희호 여사님 어머니와의 면담 때 그 말씀을 왜곡했던 사람이 다시 그 안철수 캠프에 들어갔다, 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예. 사실 김홍걸 위원장께서 그 이희호 여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 왜곡한 점을 지적하셔서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예. 그 당시에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지지선언했다고 네. 신문에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희호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안철수 캠프 쪽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예, 이 점을 우리 김홍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 녹취한 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 중에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예.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안철수 씨를 신뢰하기 힘든 정치인이다라고 보는 것이,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이런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깜짝 이벤트 이런 거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한 건데
요 근래 지하철에서 뭐 어떤 젊은이에게 책 받았다 했는데 그 전날 이미 교감이 있었다, 뭐 연락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거짓이다. 예. 그런 타입의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한 것이다 이거죠. 제가 들은 정보는. 예. 그래서 결국 말썽이 나니까 보좌관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전혀 몰랐을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원래 그 회사 사장들이, 거기도 CEO 출신이지만 회사 사장들이 이런 기획안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아서 잘해봐 이래 놓고서는 일이 안 되면은 그 사람 책임이라고 사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년 만에 복귀를 해서 지금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개인의 일탈이고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었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이 기획의 정점에 있었던지 아니면 최소한 인지는 했었던지 안철수 후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녹취 사건 나자마자 마침 어머니가 다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예.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어머니가 사과를 받아주셨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기자들이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둘러댄 것인데 제가 그 몇 시간 후에 병실에 갔더니 예. 어머니는 몇 시간째 계속 강한 진통제를 맞으셔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대화를 나눕니까 안철수 씨하고. 예. 아마 저는 대면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전 추측합니다. 뭐 추후에라도 어머니께 여쭤보진 않으셨습니까? 어머니는 기억을 통 못하세요. 그때 진통제가 워낙 강해서. 그런 상황에 와가지고 사죄했다.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 앞에서 그걸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하면서 한마디 뱉고 간 거라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삼성의 비자금 관련해서 폭로했다가 의원직을 잃어서 이제 재보선 지역이 됐죠. 그 지역구 노원병이. 그때 거기 출마한다면서 양해를 구할 목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 노회찬 대표한테 출마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안부 전화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뭔가 좀 기시감이 있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예, 그 지금 서울구치소 503번 예, 하시는 분 거기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둘러대는데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그 좀 유사한 점이고요. 예. 요즘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내 문제 생긴 거, 동원이라든가 예. 그런 것도 계속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잘못이 밝혀진다면 단호히 엄벌에 처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유체이탈 화법과 예. 상당히 유사하죠. 아이고, 503번하고 너무 닮았네요, 보니까. 예. 하하. 제가 얘기하려는 핵심은 예. 이제 보수층에서도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호남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서로 안철수 후보에게 바라는 바가 다르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은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대통령이 되면 갈 것인지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동안 해온 이력을 보면은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계속 얘기를 바꾸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노선을 바꾸니까 40석 밖에 안 되는 정당인데 예. 어떻게든 집권하면 연정 내지는 무언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과연 누구와 손잡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 그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물어보면은 뭐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국민들이 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뭐 단일화도 국민들이 해주실 거다. 이러는데 국민들이 정치인 할 일을 대신 다 해주면 정치인을 왜 뭐 월급 주면서 국회의원 시키고 대통령 시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국민이 방향 가르쳐주면 그대로 간다는데.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보기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이미, 안철수 씨가 이제 아무래도 예. 보수 언론이라든가 기득권 세력에서 좀 밀어주니까 예. 한동안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최근 며칠의 여론조사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보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보면은 역시 갑자기 급등한 주식이 조정을 겪는 것처럼 예. 이쪽도 확 올라온 거품이 조금 꺼지면서 지금 예.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저는 뭐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어떤 여론조사든지 일관되게 보이는 모습이 적극 투표층에서 예.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월등 높고 예. 또 누가 대통령 될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에 예.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가지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누가 될 것 같으냐 하는 질문에서 이기는 사람이 예. 결국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도 뭐 3, 4% 차이도 아니고 예. 뭐 15%, 20%씩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면은 상당히 큰 차이죠.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책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인데 큰 의미에서 일단 봤을 때 예. 그동안에 걸핏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패권주의 뭐 이런 소리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어떤 정치인도 예.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당론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 전도사라는 박지원 대표, 또 개성공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평생 자랑으로 여기는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예. 하루아침에 자기 소신 다 버리고 그런 식으로 태도를 바꾼단 말이죠. 예. 근데 사드 배치 문제 그 하나를 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근거 없는 것을 거짓으로 근거를 만들어 가면서 예. 뭐 한미 국방장관 합의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예. 개성공단도 유엔 제재 때문에 다시 재개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전에 촛불 집회 한 번도 안 나갔다고 한 것도 뭐 수많은 사람이 보고 인터넷에 동영상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너무 명백한 것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박지원 대표 그때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아니라 이 대선 전국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 따른 상황 변화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보수층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분별 없는 우클릭을 계속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참 여러 가지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데 말이죠.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인데 예. 그런 분이 국가의 핵심 정책을 안보상 중요한 정책을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 예. 이게 문제가 있다, 한심하다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예. 1월 13일에 국민의당 측에서
민주당을 보고 공격한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예, 그대로 돌려주셨군요. 예. 아이고, 참.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 박지원 당대표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아이,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아이, 근데 박지원 대표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을 마치 이 광팔듯 이렇게 팔고 다녔던 인물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박지원 대표의 사드 도입 찬성, 이 입장 변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그날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를 보고 예.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던가 뭔가 확실한 입장을 내놔야지 어정쩡한 입장을 가지고 이쪽 표도 얻겠다, 저쪽 표도 얻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죠. 예. 박지원 대표가 이거는 뭐 사드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문모닝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2012년 때는 안철수 후보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원내대표기도 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겠지만은 그때 그분의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듣기로는 정말 심정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진짜 두 번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날마다 매도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걸 기억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했었고, 예.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안철수 당시 후보 측에서 예.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 측의 구시대 정치인들이 좀 물러나줘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물러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물러나시니까 또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한 꼴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 근데 녹취 사건 나자마자 마침 어머니가 다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예.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어머니가 사과를 받아주셨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기자들이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둘러댄 것인데 제가 그 몇 시간 후에 병실에 갔더니 예. 어머니는 몇 시간째 계속 강한 진통제를 맞으셔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대화를 나눕니까, 안철수 씨하고. 예. 아마 저는 대면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전 추측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뭐 규제 프리존 문제 또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이런 공약 모두가 사실은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된 거지요? 그렇죠. 변화됐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은 상황이 바뀌면 네.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 문제는 그 상황이란 것이 예.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예. 자기가 아무리 야당 지지층을 공략해봐야 지지도가 안 오르니까 보수 지지층, 뭐 박근혜 지지층을 공략해야겠다. 예. 방향을 바꾸겠다 하는 그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외교안보 정책을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어떤 말씀을 보면 햇볕 정책까지 왜곡해서 햇볕 정책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과거에는 협조해줘서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미국이 북한과의 분위기가 험악해서 미국이 지금 대화와 협상 이런 온건한 방식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미국 하는 대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JTBC 인터뷰에서. 예. 근데 그거는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94년 1차 핵 위기 때 예. 미국이 북한 폭격을 고려한다는 그런 위험한 그런 소식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정계 은퇴하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까지 날아가셔서 예. 언론과 정계를 설득해서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해가지고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설득하고 말리고 대화를 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인데 예. 강대국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햇볕 정책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들은 보수표를 얻고 싶으면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 포기했다.